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고 수조 원의 국가 세금을 들여가며 15년간 추진해온 국책사업을 단 하루 만에 백지화시킨 놀라운 멘탈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의 결정이 과연 개인의 의사결정이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걸까요? 시한부 임기를 갖고 있는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1조 7천억 원짜리 사업이 양평군의 한 장짜리 의견서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강행된 사업 전면 중단 백지화는 자신의 처가의 이권 카르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한 수작인 겁니다.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들은 우리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 내에 김건희 씨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필지, 축구장 3개 크기보다 더 큰 면적인데요. 추가로 더 조사하고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경찰이, 검찰이, 감사원이 나서 조사, 수사, 감사를 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둘러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정권 초부터 이렇게 해먹겠다고 혈안이 된 대통령과 그 일가족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걸 또 무마하고 은폐하겠다고 양평 시민들의 염원이며 수십 년간 추진되어온 국책 사업을 중단하는 역대급 극악무도한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원희룡 장관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힘당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 일가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그의 이런 작태에 모든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결백을 주장하며 장관직을,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나선 원희룡 장관이 단 하루도 안 돼 그가 주장한 모든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 당장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처가의 양평군 병상리 강상면 부동산 의혹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요. 다소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고양시의 한준호입니다. 장관님, 네.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어요. 내용들을 한번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월 집가 지수가 108.117, 그러니까 기준점이 2020년 9월 기준인데 어쨌든 뭐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집가는 계속 올라간다. 저희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 의원실 제보 중에 이 집가를 올린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좀 제보가 된 게 있어서 오늘 좀 장관님과 같이 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땅이 임야대장의 땅보다는 비싸겠죠. 당연하고. 기왕이면 임야보다는 대라고 돼 있는 것이 훨씬 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땅을 제보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이게 임야를 등록 전환하고 형질 변경하고 일단 형질 변경을 해야 뭐 필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넘겨봐 주세요. 네, 넘겼어요. 네. 자, 다음 것 넘겨주세요.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당시에 임야대장상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2003년에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임야대장상으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이분들이 받은 게 18개 필지, 전체 한 7,000평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뭐, 대부분 앞에 이제 산자가 붙어요. 산 127-1, 산 127-2, 산 128, 산 135. 그러니까 임야대장상으로 산지인 거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금전적 가치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이걸 2003년 9월에 이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산 127-1과 산 127-2, 산 128 저희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예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잠깐만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필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산지 전용 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이나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혹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형질 변경을 했다면 산지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답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형질 변경 없이 필지 분할을 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형질 변경 없이 필지 분할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양평군은 과연 허가 사무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 신고가 없어요. 그러면 허위 자료 제출했거나 아니면은 이 허가 사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또 하나 내용을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쭉 앞으로 가세요. 자, 지도를 먼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되어 있죠.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되는 이 토지대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3개 필지 접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 전환과 필지 전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1000-2, 1000-7, 1000-8, 1002, 1002-1, 1002-21, 1002-22, 23. 이게 전체적으로 대나 임 이렇게 돼 있어서 접도구역에 3개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 고시가 됐는데 1000-2는 2005년 6월 13일 지목 변경과 분할이 됐고요. 1000-7은 2008년 1월 17일에 형질 변경이 되게 정황이 분석이 됐습니다. 죄송한데 제 뒤에 1분 제가 안 쓸 테니까 좀 붙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그 지도 한번 보여봤어요. 네, 그 접도구역 표시된 거. 저 노란 부분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내에 토지 형질 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 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잘못된 건 시간. 네. 네, 시간 지나도 해결해야 된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 저희가 동영상은 틀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당시에 양평구청장을 맡았던 김성교 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을 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때문이냐? 허가 잘 내주고 민당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등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거는 아닌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1차관님. 이거 이렇게 봐주지 않고 어렵겠죠? 형질 변경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견 창출했어요. 쭉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넘겨서 한번 살펴봐. 전체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려운 사안이다. 사실 지적을 보면 느낌이 기획부동산의 느낌이 난다. 이 손을 거친 땅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질의하는데요. 양평군 병상리 강상면에 있는 김건희 씨 일가 땅에 토지 형질 변경으로 땅값이 폭등한 문제를 원희룡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무척 당황스러워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무려 9개월 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호언장담하며 사전에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거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강한 의심마저 드는데요. 증거가 없으니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수사를 안 해도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원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당장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비리투성이인 대통령 부인 일가를 지키자고 목숨을 거는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